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윤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5시부터 6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고민 남겨보시고 해결해 보실 수 있고요. 02-6676-0321번 전화 활짝 열어놨으니까 오늘도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볼게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렇게 정체된다라고 해서 한 걸음 뒤로 빼시려고 하고 또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더 희망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발 더 나아감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투자에 있어서 든든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투자가 가능하겠죠. 전화를 통해서 이동주 대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로 고민 남겨주시고요.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또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끝까지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또 현명한 투자 선택에 있어서 전화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이 시간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이지은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중에 오픈 채팅창 활짝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그곳에 올려주시면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노란색 바탕의 SNS 메신저 들어가셔서 대화 목록 우측 상단에 보이는 말풍선 버튼 누르시면 오픈 채팅 메뉴 만나실 수 있고요. 그곳에서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창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픈 채팅방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상담 이후에는 알짜 지역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정보통 코너도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만나보실 지역은 상권 확장에다가 한강변 개발 이렇게 두 가지 호재를 안고 있는 알짜 지역들 집중 분석해드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02-6676-0321번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전화를 통해서 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6676-0321번으로 전화 고민 남겨주시고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대표님은 잠시 후에 연결해 드리고요. 어떤 고민 네. 가지고 계신가요? 예,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단독하고 아파트를 작년 8월달에 구입을 했어요. 네. 근데 그 구입한 거를 너무 올랐을 때 구입을 해서 이거를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네. 그리고 저희 남편 앞으로 단독이 있고 저희 앞으로 그거를 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세금을 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너무나 오른 상태에서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되는지 그것 좀 상담받고 싶어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그러면 정확한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저기 창동 네. 621-69 네. 창동 한신수 플러스 네. 45평이요. 네. 여기를 그럼 한신 휴플러스를 작년에 매입하신 거고요. 네네. 그럼 보여 계신 단독주택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창동 네. 667-26호.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배우자님 명의로 되어 있고 또 어머님 명의로 네. 한신 휴플러스를 매수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세금적인 부분까지 짚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대표님 네. 연결해 드릴게요. 어머님 고민 나눠보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아파트였고 두 번째는 이제 단독주택을 말씀하셨는데 네, 네. 두 곳이 다 보니까 위치가 좋네요. 그 쌍문역 네. 역세권에 해당되는 거네요. 네, 네. 한 5분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예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아파트는 규모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 200세대 정도 돼요. 200세대 정도. 예. 평수는 뭐 좀 큰 평수예요? 예, 45평인데 네. 저는 아파트에 안 살아봤어요. 근데 친구들이 살면서 너무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편하다 그래서. 예, 그래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샀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근에 구입을 하신 거예요? 작년 8월 달에. 작년 8월에. 네. 그리고 지금 원래부터 보유하고 계셨던 단독주택은 이게 땅 모양이 2002년도에 보유해서 여태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꽤 오래되신 거네요,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를 사긴 사셨는데 네.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이 단독주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가 단독주택은 네. 저희가 이제 나이가 한 70대가 가까워졌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월세가 많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 아파트를 이사 갈 생각으로 샀는데 예. 정부에서 너무 막 보유세니 뭐니 막 세금하고 막 떠드니까 네네. 겁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팔아야 되는지 아직 보유해서 기다리고 보유를 해야 되는지. 자 일단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딱 말씀하실 때 제가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될지가 지금 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지도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일단 단독주택을 먼저 살펴드릴게요. 이 단독주택이 네. 뭐 역세권인 건 당연하고 예. 땅의 모양이 되게 이뻐요. 예, 예. 그리고 이 땅의 면적이 몇 평 정도 돼요? 65평이요. 65평. 네. 일단 65평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도로가에 많은 면이 돼 있는 땅을 장방형 토지라고 해서 되게 선호하는 토지거든요. 네. 그리고 면적이 65평이면 네. 이 땅의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월세를 받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또 역세권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어떤 활용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네. 이게 월세를 받더라도 지금도 오래 보유하셨겠지만 좀 앞으로도 한 10년, 15년 보유하다 보면 자꾸 내구년은 더 오래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언젠간 이게 노후 건물이 되잖아요. 네, 네. 이 노후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건 아니면 새롭게 건축을 하건 네. 땅의 면적도 상당히 적당하고 특히나 네. 가장 좋은 게 도로가에 많은 면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다시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 땅을 굳이 처분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월세도 이미 수익형으로 지금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면 나는 지금 수익이 나오는 그 단독주택을 갖고 있고 내가 한 번도 아직 아파트에 안 살아봤고 네. 주변에 아파트 거주하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파트 생활이 너무 편하다고 그래서 네. 나도 한번 아파트 한번 살아볼까 하고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신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정부 정책이 바뀌건 안 바뀌건 간에 어쨌건 우리나라는 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해주는데 네. 2주택은 일단 2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네. 불이익을 조금씩 줘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아파트를 지금 그러니까 작년도 몇 월이라고 그러셨죠? 8월? 8월이요. 8월. 8월에 등기를 하신 거예요? 네, 네. 8월에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가 이렇게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예. 다행히도 이 아파트 구입 내로 3년 이내에만 이 단독주택을 팔면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는데 네. 이거를 비과세 받고 팔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거 안 파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한신유는 작년 8월에 샀으면 이 한신유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던가요? 그게 한 3년 전에는 5억 갔었거든요. 네. 3년 전에 5억 갔는데 그게 6억이 된 거예요, 저희 살 때. 저희 살 때 6억 됐고 지금은요? 지금은 저희가 안 알아봐서 몰라요. 자, 보세요. 자, 3년 전에 5억이었는데 네. 우리가 살 때,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러니까 15년도에 5억이었고 2018년도에 내가 6억 주고 샀잖아요. 네네. 이거 가격이 제가 예측해 보건데 아마 네. 2018년도에 1억 올랐을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서울의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면 3년 네. 동안 모든 가격이 다 많이 오른 걸 아실 거예요. 그죠? 예, 다 올랐더라고요. 근데 유별나게 2018년도에,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오른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의 가격 상승의 특성을 보게 되면 네. 사실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던 곳인데
워낙 네. 앞서 나간 것들이 가격 차가 크다 보니까 갭매우기 형식이 조금 시장이 좀 펼쳐진 거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이. 네네.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그 전에 내가 이거를 3년 전과 또 한 2년 전, 5년 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격 변화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아파트가. 네, 없었어요. 워낙 세대 규모도 작고 그래서 또 이 주변에는 창동 주변에 또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 탄력성이 좋은 아파트가 아니었는데 작년 한 해 유별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어도 다시 이렇게 큰 화랑 장세가 펼쳐지지 않으면 가격 상승률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아파트는 내가 한번 거주하고 싶으면 일단 임대로 한번 거주해 보시는 거예요. 네네. 임대로 거주해 봤다가 나중에 내가 매입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빠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그 단독주택을 내가 지금 처분할 수 없잖아요. 네네. 이 한신 아파트를 굳이 내가 여기 지금 들어가서 거주할 게 아니라면 이걸 처분하시는 게 맞아요. 네. 한신 아파트 처분하시고 꼭 아파트 네.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단가 임대로 거주하셨다가 네. 매입은 어떤 매입을 하는 거냐면 이 한신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좋은 위치 있잖아요. 가격 상승률이 조금 높게 이루어지는 지역들. 네. 그러니까 시장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했을 때 앞서서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지역들의 건을 매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파는 이유는 단독주택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파는 거니까 네. 이 팔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압박감을 갖지 마시고요. 부담감을 갖지 네. 마시고 이거 없애시고 단독주택을 일단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일단 1주택을 조금 유지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짚어드렸고요. 그 지역 중에서도 대장주인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이곳으로 향후에 매수하시면 되겠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제가 용산구 청파동에 네, 빌라를 한번 사가지고 네, 재개발 쪽을 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좀 여쭤보려고요, 대표님. 어머니 그럼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보유 중이신가요? 1억 8천 정도 있어요. 여유 자금 1억 8천으로 보고 계신 곳은 청파동입니다. 다세대 투자를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자세한 전략 짚어드릴게요. 대표님 만나보세요. 예.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늘 보고 있어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팬. 자, 일단 여유자금 1억 8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 지역은 이제 청파동을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여기 실제 거주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냥 투자 목적. 그러니까 일단 목적은 순수 투자 목적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청파동을 선택하신 이유는 향후 이제 개발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 거고. 그죠? 예. 그러면 청파동에서 이렇게 보신 지역은 좀 있으세요? 청파 초등학교 쪽을 봤어요. 청파 초등학교 쪽을? 예. 네. 그러면은 1억 8천이면은 지금 구입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투자는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쪽이 재개발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자, 이 청파동의 특성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청파동에 대해서 놓고 고심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은 이 지역은 이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한동안 벌써 한 10년이 더 됐네요. 뭐 4차뉴타운 후보지까지 걸을 정도로 해서 이제 개발에 대한 압박은 큰 곳인데 그 이후에 이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한 세 군데 지역으로 좀 나뉘어졌어요. 예. 이 서울역하고 가까운 곳을 우리가 서계청파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예. 청파동 일부 포함돼서 여기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예. 이곳은 재생을 할게요. 재생을 할 건데 보존 재생을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기를 지구 단위를 수립을 했어요. 이 지구 단위라는 게 이 서울에서는 이제 개발을 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수립을 해서 보존 재생을 할게요 해놓으니까 일단 현재는 주민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아직 서울시하고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다툼이 있는 여지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어쨌거나 개발의 바람이 먼저 불어서 가격적인 부담은 조금 높은 곳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곳이 어디 있냐면 이 숙대 있는 데 있죠. 네. 숙대에서 이 청파동 일동 주민센터 있는 데도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도 지구 단위를 수립을 해놨는데 네. 여기는 어떤 지구 단위를 수립을 해놨냐면 이 숙대 구역에서 숙대까지 이어지는 이 대학가의 상권 있잖아요.
네. 여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구 단위를 수립을 해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청파초등학교 지역은 잘 보셨어요. 일단 이 지역에서는 특히 청파초등학교 일대 중에서 이 청파초등학교를 경계로 해서 좌측이 여기 효창 6구역이잖아요. 네. 요즘 개발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곳 지구 단위 현재 아직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고 개발에 네. 대한 압박이 가장 큰 곳이 지금 말씀하신 네. 청파초등학교에서부터 이 네. 청파대로 쪽 있잖아요. 예. 이 구간이 남아 있는데 여기도 반으로 나뉘어요. 예.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남은 지역을 반으로 쭉 갈랐을 때 예. 이쪽 우측 지역은 지금 예전에로 치면은 청파 1구역, 예. 이 청파 초등학교 쪽은 그때 당시로 보면 청파 2구역 이렇게 불렸던 곳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먼저 움직인 곳이 청파 1구역. 예.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주민들이 막 개발하려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 청파 1구역을 따라서 청파 2구역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예. 근데 청파 1구역이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도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작은 가구는 접근하시기 조금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작은 가구는 청파 2구역 쪽을 노려보시는 게 딱 잘 선택하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뭐냐면 예. 청파 6구역이 지금 철거 들어가고 있고 설령 내가 먼저 안 되고 청파 1구역이 먼저 되더라도 중간에 껴있는 이 2구역은 이 나비 효과에 의해서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가격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는 내가 투자할 때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게 최고예요. 왜? 예. 지금부터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내가 1.1억 8천 갖고 있는데 이거 갖고 뭐 방이 뭐 규모도 커야 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억 예. 8천보다 내가 금액 낮춰서 투자할 수 있으면 규모가 작더라도 그래도 또 너무 작은 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아니면 방 2개 이 정도 있잖아요. 예. 이 정도도 내가 직접 거주할 게 아니고 내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개발의 가치를 가져가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보유 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견디더라도 나한테 부담이 작은 거를 투자하시는 게 최고니까요. 예. 어떤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이렇게 묻혀서 고정된 관념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예. 무슨 투자가 효율적인지 이거를 먼저 우선시하면서 물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용산 핫한 지역에서 또 청파동의 자세한 투자 전략 짚어드렸으니까 어머니 참고해서 결정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강동구 고덕동에 현대아파트 29평형 임대 중이고요. 네, 그리고 하남의 덕풍동의 금호파크 분양권을 네, 다음 달에 입주하는데 네, 이게 매도가 안 돼서 입주하게 됐는데 네, 제가 단기 임대 사업자예요. 네. 그래서 고덕 현대 아파트를 임대 등록하고 5년에서 10년 정도 가져가도 24년이나 된 아파트인데 투자 가치가 있을런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남시에서 이 학교 때문에 계속 실거주해야 되는데 하남 아파트를 안 팔리는 아파트를 입주해서 이거 매도해야 되는지 해서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덕 현대 아파트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보유해야 될지 짚어드리고요. 덕풍 금호파크 분양권까지 진단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하남의 덕풍 아이파크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예요. 아니, 그죠? 아이파크가 아니고 네. 덕풍 파크 어울림. 덕풍 파크 어울림. 예. 아, 네. 그러니까 그 덕풍동에 있는 파크 어울림. 덕풍역 들어설 예정인 곳에 가까운 곳이죠, 거기가. 예, 거기 덕풍 파크 어울림이에요. 예, 예. 그거는 일단 새 아파트 입주 앞두고 있는 거니까 입주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고덕동 현대 아파트가 정확히 어떤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름? 그 고덕역 옆에 있는 그 고덕 배재 현대요. 배재 현대요. 이걸 언제 사신 거예요? 2018년도 6월 달에 샀어요. 작년 6월 달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단기 임대 사업자라고 그러셨어요. 예, 제가 2017년도에 단기 임대 사업자로 이미 돼 있어요. 대에서 지금 등록해 놓은 주택이 있으신 거네요. 예, 자그마한 주택들. 그리고 이 주택은 지금 그럼 또 다른 현재 거주 주택은요? 거주는 이제 여기를 매도해서 여기 파크로 들어가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어요. 아, 매도해 하셨고. 예. 자, 이걸 왜 여쭤보는 거냐면 일단 이 배재 현대는 임대 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그 네. 혜택은 없는 상황인데 기간적인 것 때문에 좀 약간의 그 단기 임대 사업 등록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2주택이 되니까 단기 네. 임대로 했다가 나중에 전망이 괜찮다고 그러면 자, 그 장기로 바꿀 수도 있을 것 이 같아요. 지역의 특성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 배재현대를 작년 6월에 구입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사실적으로 단기로 등록하면은 내가 1주택 비과세 받는 거 이용하는 목적으로밖에 등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해도 2018년도 6월에 구입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6월에 구입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4.1 대책, 작년 4.1 대책 이후에는 단기 임대 사업으로 등록을 해도 어떤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9.13 이전에 구입을 해서 임대 사업 등록하면 혜택은 보는데 단기 임대로 등록하면 혜택이 없고, 그러니까 장기 임대, 준공공, 익숙한 준공공 있잖아요. 네. 이걸로 등록해야 혜택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등록할 거라면 내가 덕풍동에 있는 입주 앞두고 있는 아파트를 이 등록해놓고 처분할 목적이 아니라면 이거를 지금 단기로 등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보면 단기보다는 조금 길게 가져가시는 거지 맞는데 제 생각에는 길게 가져갈 거라면 이거를 길게 가져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갈아태워서 길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 저기 현대 아파트를요? 예. 글쎄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 보세요. 이 현대 아파트가 네. 왜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변에 강동의 재건축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쪽에 업무지구,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 지역이었는데 대규모 업무타운이 들어오니까 이 영향 플러스 주변 지역의 재건축, 즉 주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 오래된 아파트도 사실은 시너지를 얻어서 가격이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 앞으로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고덕역으로 9호선 4단계 들어온다라는 거. 이런 호재도 있긴 있는데 지금부터 내가 단기로 등록해서 5년을 가져가던 장기로 등록해서 8년을 가져가던 그 시간이 흘렀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많이 볼 것들이 지금 조금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눈에 더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어차피 어차피 기간을 가지고 내가 가져갈 거라면 이거 지금 작년 구입했을 때랑 지금이랑 큰 차이 없을 것 같으니까 처분하고 길게 가져가도 영향이 클 걸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사업 등록해도. 네네. 그죠? 그래서 네. 저는 이거를 임대로 가져가는 거는 반대예요. 네. 임대로 가져갈 바에는 처분하셔서 어디 걸 가져가시가자면 이 고덕역 아래쪽 있죠? 네. 이것도 나중에 자기가 직접 여긴 재건축이 가능하잖아요. 이 현대는 재건축이 안 되는데. 이렇게 개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걸로 갈아타서 임대사업 등록해서 장기로 가져가시라고요. 덕풍동은 그대로 입주하시고. 그러면 입주하면은 이 가구가 저 보유세 때문에 지금 왜냐면- 그 전세 만기가 2020년도 일단 자 말견이거든요. 덕풍동 거는 덕풍동에 호재가 아직 남아 있어요. 덕풍동도요. 당연히 입주해서 그것도 최소한 7년 8년 가져가야 되는 아파트란 말이죠. 거기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저것도 놓기가 지금 아까운 상황인데 어차피 놓을 거라면 지금 이거 놓고 나서 호재 있는 걸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사면은 등록 안 되고 등록하더라도 합산하니까 그 합산한 불이익은 작아요. 얼마 안 돼요. 그 세금은. 네. 얘가 가치 상승하는 거에 비하면 네. 얘가 10이 오른다라면 얘를 보유함으로써 내는 건 1밖에 안 돼요. 9를 내가 취할 수 있는데 그 9를 내가 지금 버리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2020년도 저기 전세 만기될 때쯤에서 고덕 현대를 팔고 여기 덕풍을 입주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저기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거를 지금 팔 수 있으면 지금 파시라고요. 저기 입주하기 전에 그냥. 전세가 들어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방법을 구사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예, 예. 네. 방향은 꼭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네, 어머니 아무래도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면 이제 좀 장기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한 만큼의 좀 가치는 없다라고 평가해 주신 거니까 갈아타기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026626-0321번 전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지만 오픈 채팅방도 계속해서 열어놨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 사연들 연결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네, 스마트폰 SNS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셔도 빠르게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신월 신한약수 아파트 30평대 거주 겸 투자로 어떻습니까? 하은주공 8단지와 비해서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하은주공 8단지와 비교하고 계신 신월동의 신월 신한약수 30평대 거주 겸 투자로 어떻게 보실까요? 자, 지금 광명의 하한주공 8단지하고 이 서울의 여기 신월동인가 신정동 아니가 이게 신한약수 아파트 신정동인 것 같은데. 양천구에 있는 있는 거? 네. 이거는 당연히 약수 아파트 들어가셔야죠.
그러니까 약수 아파트를 지금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 조금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수 아파트를 기점으로 양쪽 다 지금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새 아파트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아파트 진입하기와 진입로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또 하나 이 약수 아파트 일대도 지금 아마 여기가 신정 4구역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개발 사업이. 근데 하안주공은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안주공은 철산주공이 다 재건축 사업이 끝나고 나야지만이 하안주공이 재건축 사업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지금 들어가도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곳이고, 이 신한약수는 10년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얘가 개발을 하건, 이 같이 4구역이니까 4구역이 개발을 하건 주변 지역 개발로 주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가치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가치가 빨리 올라갈 지역과 아주 늦게 올라갈 지역이 있다라면 나는 이익을 어디서 빨리 취할 수 있어요? 빨리 올라가는 곳에 빨리 취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익을 취해서 한 번 더 갈아탈 수 있는 거죠. 하안주공은 지금 들어가는 시기가 아니고 네. 당연히 약수 아파트 먼저 들어간 다음에 고민하셔도 거긴 충분한 곳이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사업이 한창이고 속도가 빠른 신한 약수 아파트에 손을 들어주셨고요.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신길 뉴타운 9구역 조합원입니다. 내년에는 모두 3주택이 되는데요. 9구역 매도 시점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신길 뉴타운 9구역 어떻게 보시나요? 신길 뉴타운이 완전히 진짜 환골탈태한 지역이 됐죠. 지금은 상당히 아파트도 10억 클럽에 가입을 할 정도로 가격 상승도 많이 높아진 지역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빨 빠진 게 없이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로 지역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9구역도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앞에 7구역 입주한 바로 뒤쪽에 9구역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뉴타운의 모습을 지금 갖춰가고 있는 곳이에요. 이게 갖춰가고 있는 것과 갖추고 나서 안정화를 이뤘을 때는 또 다른 지역적인 그 상향성 효과를 이뤄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9구역을 고민할 단계가 전혀 아니고요. 입주해서 최소한 4년 정도 이후에나 내가 고민할 단계지, 지금은 전혀 고민할 단계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거를 등기를 하게 되면 3주택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조합원이니까 지금 3주택이죠. 3주택 중에 나머지 2주택 중에 무엇을 처분할지 또는 등록할지 어떻게 스태크를 할지 이거를 고민하시는 게 맞다라고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고민 시점이 아니다. 입주 때까지 또 기다려보고 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니까 계속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방송 중에 함께하니까 많은 참여 바랄게요. 네, 전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보고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이번 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세미나 주제는 저평가 지역을 찾아라라는 주제고요. 아무래도 지역적인 부분 궁금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부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대표님. 네, 그렇죠. 예. 우리가 흔히들 이 저렴한 지역을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렴한 곳이 저평가 지역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나 이렇게 저렴한 거에 집중하시는 경향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 지역이 지금은 저렴하지만 저평가 지역으로 얼마 안 있으면 바뀔 곳들이 군데군데 몇 곳이 있거든요. 이러한 곳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또 여러분들의 보유 자금을 가지고 알토란 같은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대해서 세미나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된 지역이 재평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러한 지역들 세미나 자리에서 도와드립니다. 알려드리고요. 자세한 세미나 정보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에서 준비한 무료 강연 소식입니다. 저평가 지역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준비가 돼 있고요.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무료 강연 02-667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 이 시간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02-6676-0321번 전화 계속해서 열어놨습니다. 방송 중에 연결이 안 되더라도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어떤 사연으로 어떤 고민으로 참여해 주셨는지 이동주 대표님 다 체크하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일원동에 그 청술 빌리지라고 있거든요. 20평대. 네. 그거하고 목동 그 11단지 네. 재건축 단지를 보고 있는데 전세 끼우고 투자 좀 하려고 하는데 어느 쪽이 좋은 건지 네. 그거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두 군데를 보셨는데 투자 목적으로 더 적당한 곳이 어디일지 청솔 빌리지냐 목동 신시가지냐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이 두 곳을 본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그 재건축을 보고 좀 장기 투자하려고 그러죠. 자, 재건축 보고 장기 투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예. 이거를 왜 여쭤본 거냐면 예. 목적이 분명하면 판단이 빠른 거예요. 예, 예.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자, 두 곳 다 좋아요. 두 곳 다 좋은데 예. 분명히 내 목적은 재건축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재건축이 이루어지긴 지대 조건이 좋아야죠. 그죠? 예, 예. 조합원 조건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청솔하고 이제 목동의 11단지인데 재건축에서 조건이 좋아지려면 일단 가장 먼저 우리는 뭘 봐요? 용적률이라는 걸 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용적률을 보기 위해서는 지을 수 있는 용적률도 봐야 되지만 현대 용도 지역도 봐야 돼요. 예, 청솔은 1종 주거지예요. 예, 예. 목동 11단지는 3종 주거지예요. 예, 예. 그러면 현재 용적률보다 내가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네요. 얘는 최대 200% 짓는 거고 얘는 최대 300% 짓는 거거든요. 예, 예. 누가 더 많이 짓는 거예요? 목동 11단지가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예. 현재 상태로는 지분 대비하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재 용적률 대비 다 두 배를 지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예. 허용 용적률이 훨씬 크고 다음으로 일종 주거지라는 거는 뭐냐면 주변에 경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청솔 빌리지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가 대모산이거든요. 맞아요. 산 밑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무슨 정책을 피고 있냐면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부각시키고 있어요. 예, 예. 물론 잘 풀면은 할 수는 있지만 여기는 사실상 고밀 개발을 하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이 개념이에요. 고밀 개발이 아닌 저층의 고급화 개발. 아니 근데 네. 나중에 음. 종상향이 되지 않을까요? 종상향이 돼도 이게 2단계 종상향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되게 쉽게들 생각하시는데 예. 2종 주거지에서 3종 주거지로 바꾸는데도 얼마나 서울시의 심의를 많이 받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1종지에서 3종지로 종상향이 돼요? 종상향을 의외로 되게 쉽게도 생각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심의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특히나 이 경관지 심의에 걸려버리면 종상향보다 더 무서운 게 경관심의예요. 그 일종은 자, 그래서 자, 뭐냐면 여기는 나중에 그래서 고밀 개발보다는 저층의 고급 주택으로 재건축할 확률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예.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예. 재건축에서 조건이 더 좋아지려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11단지는 어쨌건 목동은 지금 안전진단 준비하고 있고 청솔은 아직 연한도 못 채웠어요. 재건축 연한도. 예, 맞습니다. 누가 더 유리한 거예요? 지역은 좋지만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걸 주는 건 당연히 목동에 더 유리한 걸 줄 수밖에 없어요. 목동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청솔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는 언제쯤 하면 좋아요? 하반기까지는 구입하셔야죠. 하반기요? 네. 연말쯤에요? 네, 지금은 조금 조정받고 있는 시기니까. 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 조정받고 있다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가격이 이쯤이면 바닥이겠다 하는 시점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매수 타이밍 잘 모르겠다 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난해 18년도
8월 그 9.13 대책 이전에 8월 16일 정도에 네. 성수 3구역 네. 성수 재개발 전략정비구역 3구역 네. 거기 빌라를 하나 샀는데요. 번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번지수가요 331- 네. 성수 2가 331-232. 알겠습니다. 여기 매수하셨으니까 향후 전망 짚어드릴게요. 대표님 지금 지도를 통해서 찾고 계시고요.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성수 3구역이네요. 네네 지난달에 조합 설립 났죠? 네네. 네, 뭘 걱정하세요, 근데? 아니 근데 제가 예. 그걸 무리해가지고 샀고 제가 또 나이도 지금 그 거의 60대는데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자, 이거는 그래가지고 예예. 자, 이렇게 생각하자. 개발을 하는 거를 알고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났잖아요. 이미 발을 들여 놓으셨잖아요. 이 개발 사업에. 네네 이제는 기다리셔야 될 게 최선이고, 다행히도 지금 건축 심의 중에 있는 게 있고 건축 심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4구역하고 1구역이. 네네 그렇게 되면 3구역도 속도가 더 빨리 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투자하셨을 때는요. 예예.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개발이 끝날 때까지. 왜? 아, 개발 이익을 가장 내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시기는 개발이 끝나서 입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다른 고민 하나도 하지 마세요. 무리한 거 아니야? 내 나이가 있지. 그런 고민 하지 마세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괜찮아요? 언제까지? 입주할 때까지. 아 그래요? 네, 내가 이거 팔지 않으면 내가 곧 죽겠어. 이게 아니면 네. 입주할 때까지 가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달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네요. 계속해서 보유 의견 정리해 드리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네네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은퇴가 가까우니까 네. 현재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산이 보이는 쪽으로 지금 옮길까 생각 중인데요.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는 어느 지역의 어느 네, 아파트인가요? 송파구 장지동 네. 송파 파인타운 네. 몇 단지요, 아버님? 7단지고요. 7단지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네네. 전망 좋은 곳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세한 갈아타기 네네. 전략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이제 은퇴를 하신 거라고요? 지금 이제 다가오는데 이쪽이 여건은 좋고 교통도 좋고 참 살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산이 보이는 쪽, 뭐 위례 신도시나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는 좀 이렇게 녹지 공간이 풍부한 곳으로 가시고 싶다 이거네요. 그 중에서 위례 신도시 좀 보신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결정을 조금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송파 파인타운 같은 경우는 얘가 원래 한 10년 전에 입주한 소규모 택지지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가격이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가 최근 3년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에서 지금이면 가격이 가장 높을 때 거예요. 네. 그러면 파는 조건은 빨리 된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가장 비쌀 때 팔면 좋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위례 신도시를 언제 살 거냐가 중요한데 네. 이거 처분하시면 바로 사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위례 신도시에 지금 위례 신사선을 내년에 착공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재정을 조금 투입해서 빨리 하겠다고 그러면 위례 신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례 신도시 중에서도 녹지 공간이 풍부한 곳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단지가. 그죠? 네. 현재 뭐 북위례 신도시에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입시한 단지들은 뭐 그린파크부터 롯데캐슬 뭐 더 55단지 이게 부용인가요, 이게? 아마 네, 그럴 거예요. 부용. 이게 네. 그 골프장부터 이 산 조망 이게 다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쪽 뭐 크게 여기서는 고민하실 게 없을 것 같고, 근데 조금 이제 한 가지 그럼 이 세 개 만약에 3개 단지가 조망이 나오는데 확실하게 조망을 갖춘 거는 지금 그린파크랑 더힐이거든요. 네. 이 두 단지 중에 확실히 가셔야 되고 롯데캐슬은 아마 일부 단지만 조망이 될 거예요. 일부 동만. 네. 예, 근데 시기로는 지금이 딱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예, 만약에 지금 저 7단지를 처분하시고 이 매수 시기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북위례에서 계속 분양이 나오면서 위례 신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우상향 쪽으로 끌고 나가는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네. 예,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시점 움직일 시점 지금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뭐 차후 몇 년 후에 그 재산 가치에 무슨 변화나 이런 것도 예측하실 수 있나요? 올라갑니다. 위례 신도시는 네. 아직 완성된 신도시가 아니에요. 최소한 앞으로도 한 5년 정도 더 있다가 가격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거예요. 네. 네. 네, 갈아타기 찬성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면서 방송 중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동주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